안녕하세요. 수다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위 내시경 전후 주의사항 및 수면 내시경, 비수면 내시경 비교에 이어서 위장관 질환 중 흔한 질환이자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역류성 식도염은 어떻게 생길까? 증상 및 진단법, 그리고 나서 치료 방법과 역류성 식도염의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으로 이 순서대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란 위의 내용물이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여 식도의 염증을 유발하고 불편감 혹은 통증을 유발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주로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 식물의 역류 등의 증상이 유발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 약 10%에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고 하고 최근 5년간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약 10%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분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물이 넘어오거나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한 증상으로 병원에 가게 되면 보통은 위산이 역류가 돼서 식도가 자극이 돼서 그러는 거고요. 역류성 식도염 같으니 약을 드시고 밤에 야식을 드시거나 과식하지 말고 다이어트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라는 설명을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역류성 식도염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역류성 식도염의 원리를 알게 되면 제대로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 대부분 호전을 보이나 약효로 인한 일시적인 호전일 뿐 약을 끊으면 40에서 50% 정도는 다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몇 달 혹은 몇 년씩 약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역류성 식도염 때 먹는 약이 안전한 편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부작용이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기에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역류성 식도염을 꼭 완치하시고 재발까지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약으로 인한 부작용과 그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영상에서 따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역류성 식도염이 왜 생기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도는 항문과 유사한 양상의 하부식도 관략근이라는 근육 부분이 있는데요. 이 근육 부분이 닫혀 있어서 정상적인 경우에는 위 안에 있는 위산이나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하지 않게 되어 있으나 이 근육이 약화가 되거나 아니면 위식 내부의 압력이 너무나 올라가게 되면 근육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식도 접합부가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위의 내용물이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식도 점막을 자극해서 증상이 유발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식도에서 위로 가는 부분이 음식물이 들어갈 때 외에는 닫혀 있어야 되는데 약해지거나 아니면 위 내부의 압력이 너무 올라가서 식도 입구가 열리면서 위산이 역류하면서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왼쪽의 사진은 정상 식도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사진입니다. 정상 식도의 사진의 경우엔 위식도 접합부가 근육이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그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사진을 보면은 접합부가 완전히 잘 닫히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12시 방향으로 붉은 양상의 그런 염증이 관찰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증상은 주로 식도로 강산인 위산이 역류하면서 식도 점막이 자극이 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명치 부위 통증이나 아니면 가슴의 답답함, 가슴 쓰림, 속 쓰림, 타들어가는 느낌 등으로 표현하게 되고 증상이 더 심해져서 식도 윗부분까지 올라오게 될 경우에는 목에 이물감을 느끼게 되거나 잔기침, 목소리 변화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다 라고도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영어로는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heartburn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간혹 만성기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치료를 계속했는데도 증상 호전이 없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그런 증상이 유발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진단은 주로 증상으로 의심한 후에 약물 치료를 먼저 시작을 하고 호전 여부로 진단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다른 진단으로 인한 증상의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서 위내시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시경 외에도 상황에 따라서 위산이 식도로 정말 역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식도 산도 검사라는 것도 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우선 약을 먼저 써보고 호전이 없을 때 위내시경을 해보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치료는 대부분 위산을 줄여주는 약을
먼저 쓰게 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주사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먹는 약으로 된 양성자 펌프 억제제라는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의사들은 흔히 줄여서 이 약을 PPI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를 통해 증상이 드라마틱하게 호전이 되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이는 증상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지 병을 유발한 원인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는 약물 치료를 하면서 반드시 그 원리를 알고 그 원인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습관 개선 및 식습관 변화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역류성 식도염이 하부식도 관략근이 약화가 되거나 위에 압력이 증가하는 상황 때문에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한데요. 먼저 하부식도 관략근이 약화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잦은 구토를 피하는 것입니다. 구토를 자주 하게 되면 높은 압력으로 식도 관략근이 손상이 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식도 관략근이 느슨해지면서 역류 증상이 더 쉽게 나타나게 되고 구토를 하는 도중에 식도 점막 자체가 손상이 되어서 증상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초콜릿이나 커피 등은 관략근을 직접적으로 약하게 만들어서 역류성 식도염이 더 빈번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위의 압력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적당량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적당량만 먹는 것이 좋고 폭식이나 과식은 위에 부담을 주게 되고 위에 내부에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역류 증상도 더 악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먹고 바로 눕지 말아야 합니다. 앉아있거나 서 있을 경우에 중력에 의해 음식이 위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지만 눕게 되면 음식물이 위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식도 방향으로 더 올라오기 쉽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역류가 더 자주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특히나 야간에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가급적 식사를 하시고 나서 한 3시간 정도 후에 주무시는 것이 좋고 야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무실 때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상체를 약간 올리고 주무시는 것이 좋고 좌측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것이 역류를 더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배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지로 벨트를 조이거나 코르셋 같은 것을 착용할 경우에 외부에서 복압을 올리게 되는 요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위에 가해지는 압력 또한 올라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증상이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복부를 편하게 한다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요. 복부에 살이 많을수록 그 자체만으로도 복압이 더 올라가게 되고 위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이 찌게 되면 하부식도 관략근도 더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살이 찐 것과 같은 원리로 임신 시에도 증상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운동하는 것이 좋으냐? 또 그건 아닌데요. 다이어트를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이 윗몸 일으키기나 무거운 물건 드는 것 등은 복압을 올리면서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들 중 하나가 역류성 식도염에 있어서 어느 음식이 좋고 어느 음식은 피해야 하느냐일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키는 음식은 당연히 소화를 잘 안되게 하고 위산을 더 강화하게 하고 식도 관략근을 약화시키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입에는 맛있으나 몸에는 안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이 대부분입니다. 맵고 짠 음식, 또 자극적인 음식, 치킨 같은 기름진 음식류, 튀김류, 그리고 이런 것들은 위산 분비를 늘리고 역류 또한 늘리게 됩니다. 또한 산도가 높은 오렌지나 레몬, 파인애플 같은 과일도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들, 커피나 초콜릿 같은 경우엔 하부식도를 직접적으로 약화시킨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지 되고요. 술이나 탄산음료, 빵, 과자 같은 밀가루 음식 등도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흡연도 역류성 식도염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꼭 담배 피우시는 분들 중에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꼭 담배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아침 빈속에 커피 한 잔과 담배 피우는 것은 역류성 식도염에 있어서는 정말 최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좋은 음식입니다. 감자나 꿀, 알로에 같은 음식은 위산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증상을 호전시켜주고, 양배추와 브로콜리 같은 음식은 비타민 U가 포함되어 있어서 점막 재생에 도움을 주고 식도하부 관략근을 강화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음식을 주로 드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런 음식 조절과 생활습관 조절이 정말 중요하고 궁극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증상이 심하실 경우엔 의사와 꼭 상의를 하셔서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시고, 확실히 역류성 식도염이나 심한 증상이 아닐 경우엔 약물 치료 없이 생활 습관 개선을 먼저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역류성 식도염은 약물 치료를 할 경우 증상은 즉시 호전됩니다. 하지만 다시 약물을 끊을 경우 증상이 재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활 습관 개선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고요. 사실 한국 의료 시스템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환자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시간에 쫓겨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 꼭 잊지 마시고 역류성 식도염으로부터 겪는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시경을 최근 2년간 하시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역류성 식도염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내시경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궤양이나 십이장 궤양도 증상이 비슷한 경우가 많고, 워낙 한국에는 위암이 많고 간혹 속쓰림이라던가 불편감이 드물게는 위암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해 확실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간혹 심장질환을 역류성 식도염으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드물게는 있습니다. 만약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면서 명치 부위 통증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꼭 의사랑 상의하셔서 심장 쪽 질환이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역류성 식도염은 신물이 넘어오고 쓰린 증상이 주된 증상이지만, 심장 쪽 질환은 뻐근한 통증이 생기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오르막길을 오를 때 증상이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꼭 심장 질환을 의심해서 내과 전문의와 상의하시고 진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반복되는 역류성 식도염을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꼭 극복하시고 재발도 막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혹시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장기간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양성자 펌프 억제제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